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안을 볼 때는 좀 더 냉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한 폐렴 사태도 그런 사례에 속한다고 보이는데요. 중국 상황에 대해서 그간 10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 대부분의 공장이 정상 가동될 것이란 기사가 많았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대만 디지타임스에는 칩메이커 관계자의 발언을 빌어서 중국 내 반도체를 포함한 상당수 첨단 산업 공장의 정상 가동이 빨라야 3월 혹은 4월은 돼야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물류 시스템 마비, 원자재 공급 공장의 폐쇄에 따른 자재 공급 문제, 최소한의 인력으로 공장을 돌리는 데 따른 인력 부족 등이 심각하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아이폰을 만드는 폭스콘은 당초 오늘부터 문을 열려다가 중국 공산당의 제지로 계속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아마 2주 이상 공장 운영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패드 공급업체인 컴팔 일렉트로닉스도 장수성 쿤산 공장 재개 시점이 당초 오늘 10일부터였지만 2월 17일로 연기됐습니다. 이 선전의 IT 업계에서는 이번 우한 폐렴 사태가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국가 보조금 등으로 연명해온 회사들을 퇴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중국 반도체가 연상이 됐는데요.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커왔지만 아직 발전이 더딥니다. 그런 맥락에서 폐렴 사태로 중국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 반도체와 신종 코로나 사태의 진원지인 우한은 연관이 깊습니다. 이 저가형 낸드인 64단 제품 양산에 성공했고, 그리고 128단 낸드 양산을 위한 라인 조정에 들어갔다는 낸드 플래시 업체 YMTC의 경우는 본사가 우한에 있습니다. YMTC가 낸드를 양산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 SSD나 스마트폰에 탑재된 낸드는 전혀 없다고 일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YMTC의 낸드 생산량은 전체 생산량의 1%에도 못 미치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중국 메모리 업체 중 유일하게 양산을 하고 있는 곳이 YMTC라는 점에서 이번 우한 폐렴 사태는 갈 길 바쁜 중국 메모리의 발목을 단단히 잡았다고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D램 생산 업체인 창신 메모리도 우한시와 멀지 않은 허페이시에 있습니다. 이들 기업도 있지만 사실상 중국의 반도체 기업을 이끄는 대표 기업은 자산 규모가 하나로 60조 원 정도 되는 국영기업 칭하홀딩스의 자회사인 칭하유니그룹입니다. 지난 2015년 미국 메모리 업체 마이크론을 230억 달러에 인수하려다가 미국 정부의 퇴짜를 맞았던 기업이 바로 이 칭하유니입니다. 낸드 사업을 하는 YMTC도 이 칭하유니의 자회사고 지난해 7월에는 D램 사업부도 설립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자회사도 갖고 있어서 사실상 종합 반도체 기업이 바로 이 칭하유니입니다. 그런데 이 칭하유니도 30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해서 난징에 메모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TSMC 분석 때도 말씀드렸지만 난징은 이번 우한 폐렴 사태로 가장 위험한 6개 지역 중 하나로 꼽히는 곳입니다. 아마 칭하유니그룹의 메모리 공장 건설도 상당 기간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3분기부터 14나노 공정 칩 양산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파운드리 업체 SMIC는 텐진과 선전, 베이징, 상하이에 생산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우한 폐렴 사태로 중국 반도체가 돌이키기 힘든 타격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후발주자인 중국으로서는 우수한 천재급 인재 영입 그리고 M&A를 통한 기술 수혈이 절대 필요한데요. 이번 우한 폐렴으로 인재 영입은 앞으로 훨씬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게 뼈아픈 것은 그간 미국의 견제로 중국의 반도체 기업 M&A가 사실상 봉쇄된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메모리 양산 같은 경우는 지난 2018년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하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세계 1위 장비 업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를 비롯해서 램 리서치, KLA 덴코 등 미국 장비 업체들은 중국 반도체 기업들과 일제히 거래를 끊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지금 세계 반도체 2위 장비 업체 네덜란드의 ASML은 파운드리 업체 SMIC에 극자외선 노광 장비 EUV 공급을 보류하고 있고, 세계 반도체 장비 3위 업체죠. 일본의 일렉트론, 도쿄 일렉트론도 반하웨이 전선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 반도체 생산의 기반에는 부품 장비 쪽은 최고 제품 반입이 완전히 끊긴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메모리 업체는 양산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하는 수율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이제 14나노 양산에 들어간 파운드리 SMIC는 EUV 장비가 없으면 7나노 이하 첨단칩 양산은 생각도 못할 것입니다. 이래저래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우한 폐렴 사태가 터져서 앞으로 인재 영입에 한층 어려워질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통로는 사실상 대만뿐입니다. 지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 완전히 밀렸지만
지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대만의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12%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대만 업체 점유율이 다 합쳐서 3%가 조금 넘는다는 점에서 지금은 한 4배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이 대만과 중국 반도체 간의 연합도 미중 무역 분쟁 이후 크게 흔들려온 게 사실입니다. 기억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그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 UMC가 대표적인데요. 이 UMC의 경우 중국 디램 사업을 이끌다가 미국 마이크론의 공정을 베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고 결국 디램 사업 철수를 선언했던 중국 디램 업체 푸젠진화와 협력 관계를 해오다 청산했습니다. 그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만의 경우 파운드리가 가장 강합니다. TSMC, UMC 등 대만 파운드리는 미국 팹리스의 설계 발주 물량을 등에 업고 컸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대만 기업들은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TSMC가 하웨이와 거래를 확대해온 것 때문에 미국 정부의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은 유명한 얘기죠. 대만 반도체 기업은 중국에서 대부분 공장을 운영합니다. 달리 말하면 대만의 반도체 투자가 활발하다는 것은 중국으로 알게 모르게 유입되는 기술 역량이 많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맥락의 연장선에서 보면 이번 우한 폐렴 사태는 대만 반도체의 투자 로드맵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중국도 간접적인 기술 수혈의 통로가 막힐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실 중국 반도체는 그간 중구 난방을 투자해서 칭하이윤이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에 나선 상태였습니다. 연간 반도체 수익 규모가 원유보다 많은 중국으로서는 미래 기술 패권과 맞물려서 반도체 사업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IC 인사이츠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반도체 시장은 오는 2023년까지 2019년 대비 50%가량 커지지만 중국 내 기업이 만드는 반도체 비중인 자급률은 20.5%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중국에서 사용되는 반도체의 80%가 삼성, 하이닉스 등 외국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간 중국 정부가 반도체 굴기를 통해서 공언해왔던 자급률 목표치는 2020년, 그러니까 올해 40%, 2025년 70%와 70%였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자급률 20.5%는 원래 목표였던 2020년 40%의 절반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견주기도 민망한 수준의 자금률인데요. 이번 우한 폐렴으로 2023년 20% 자금률도 달성하지 못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미 위기를 맞았던 중국 반도체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